사건 발생 전에 그 CCTV가 이제 봤는데 피해자가 어디 공중전화로 예.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딱 포착이 됐대요. 그 공중전화에서 그 시간대에 이 여성이 어딘가 전화 걸었으면 그 전화 받은 상대방 번호를 도출할 수 있잖아요. 010 땡땡땡땡 줄 들어오이. 시간상으로 봐도 중국에 이 사람이 가서 자기 아내를 살해할 확률은 거의 없죠. 네. 그러면 경찰은 딴 생각하죠. 바로 청부를 청부입니다. 의심하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교도소 가서 평생 썩는데 형사님이라면 인정하겠어요? 이런다는 거야. 여러분 라면 자주 드시죠?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발효 곤약 라면입니다. 발효시킨 곤약 라면입니다. 마틴조 곤약 라면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라면 드실 때 건강관리, 식단관리 많이 아마 신경 쓰일 겁니다. 가능하면 라면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은요 국물까지 다 먹어도 칼로리가요 18kcal. 그러면 일반 라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 이유가 바로 곤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냄새가 없고 무지방에 저칼로리의 쫄깃한 식감이 아주 특징인데요. 저도 집에서 먹어봤어요. 저는 뭐 그 곤약 계통의 어떤 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국물만큼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요. 하여튼 맛은 순한 맛과 매운 맛이 있고요. 가격은 5개 세트 가격이 구입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그녀의 라이프 N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전화 주문은 070-7576-0837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 지키시면서 칼로리 걱정 없이 라면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 한번 추천드립니다. 중국에서 예. 걸려온 전화 한 통화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2012년 6월 28일 날에요. 중국 그 칭다오죠. 우리나라 말로는 청도. 그 경찰에 있는 주재관이 중국에서 한국 여성이 살해됐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발생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록화림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대나무 숲이 있는데 그 숲에서 이 한국 여성이 23살 먹은 한국 여성이 이 목이 졸려 가지고 사망했다. 중국 공안은 이제 그 사인을 뭘로 봤냐면 붕대 있잖아요. 손에 감는 붕대. 붕대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붕대 교살. 이렇게 사인을 받고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아마 어려서 부모하고 그 2005년도에 중국 그 칭다오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5년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한국 가서 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혼자 2010년도에 혼자 한국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2년 삽니다. 2년 거주했다가 그 후에 이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서 발견된 거예요. 그때 그 중국 공안이 얘기한 거는 불상의 남자가 그 공원으로 들어간 게 보였다. 같이 이 네, 여자하고. 이 피해 여성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남성 혼자가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 몇 가지 단서를 얘기해 주는데요. 살인 사건 발생 전에 그 CCTV가 이제 봤는데 피해자가 어디 공중전화로 예.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딱 포착이 됐대요. 그 공중전화에서 그 시간대에 이 여성이 어딘가 전화 걸었으면 그 전화 받은 상대방 번호를 도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도출을 했더니 그게 한국 전화예요. 010 땡땡땡땡
둘드로이. 일단은 그 010 둘드로이 그 둘드로이도 조사할 겸 사망한 그 이제 여성에 대해서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네. 그 사망한 여성은 경기도 고양시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북부 쪽이니까 경기지방청 제2청에서 맡았던 거예요. 예. 고양이 주소지로 돼 있어요. 사망한 여성은 23살의 이 씨예요. 근데 2011년,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1년 전, 그렇죠. 1년 전. 1년 전 9월 29일 날 혼인 신고를 했어요. 맞아요. 23살인데. 근데 이것이 좀 특이 사항인데 남편이 김 씨인데 53살. 나이 차이가 30년 나요. 이 여성보다 30살이 많네요. 네, 아이들은 없네요. 네. 두 사람 사이에 네. 아이들은 네. 없고요. 이때 이제 형사들은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의심점이 있는 게 있죠. 네. 의심점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첫 번째는 225라는 전화번호 어차피 요청을 한 번. 그건 한국 사람이라는 거. 네.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고 남편이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갑자기 그렇다면 결혼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갑자기 들어왔을까? 뭐 여러 가지.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자마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남편 의심 애초부터 했다고 그래요. 이게 30세 이상 차이 난다고 그래서 무작정 잘못 사는 건 아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호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2012년 6월 20일 그러니까 한 7일 정도 그렇죠. 전에 6월 27일 날 네. 사망했으니까 일주일 전에 저 개통된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확인됐잖아요. 음. 근데 아플싸 저 교수님 이게 개인 명의가 아니라네요. 예. 이게 개인 명의가 아니고 별정 통신업체가 있어요. 무슨 네, 땡땡 통신. 땡땡. 이게 이제 대체로 뭐냐면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가지고 선불폰 형태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쵸. 빌려주는 거. 그런 형태의 휴대폰인 거예요, 이게. 아. 선불폰. 이거예요, 이 번호가 둘드로이가. 그것도 그러면 그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에 찾아가서 그렇죠, 이제 그 그러면. 회사에서 핸드폰을 쓴 사람을 추적하면 되잖아요. 이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이 수사. 어떤 사람한테 그거 빌려줬냐? 그 둘드로이 번호를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당신들 그 인적사항 달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갔더니 회사에 그 번호가 보관 중이지도 않고요. 휴대폰도 없어요. 회사 자체가 관리가 엄청나게 허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거 빼돌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구조의 회사인 거예요. 이런 경우 진짜 수사하면서 한계 부딪히죠. 그렇다면 둘둘오이를 갖고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둘둘오이가 통화했던 것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둘드로이 가지고 개통된 날부터 해지된 날이 30일이야. 그날 그 기간 동안에 둘드로이를 그 전화로 걸었거나 그 전화로 밖에서 걸려왔거나 그러니까 발신, 역발신을 다 확인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하나 나와요. 땡땡 회리. 예, 25일 날 발신이 하나 나와요. 걸은 거. 그러니까 둘드로이를 들고 있던 누군가가 어딘가로 전화를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인천에서 칭따오 거기를 오가는 선박회사 땡땡 페리요. 그런데 문제는 인적사항은 안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수사의 사실 창의성이라는 것들. 여기서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통화가 됐던 기지국들을 한번 보자. 어디서 전화를 걸었는지 이름이. 우리가 그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이 전화를 건 지역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시흥시 월곶동에서 거의 발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여기서 더 좋았던 게 더 나아가서 멋있더라고, 이거는 진짜. 핸드폰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추적했던 핸드폰 회사의 직원들 중에 시흥시 월곶동 사는 사람이 있냐. 그거를 또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야. 포인트였던 게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가족까지 확대해가지고. 맞아요. 그건 당연히 네. 굉장히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사 여직원의 어머니가 시흥시 월곶동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직원을 찾아갔어 또. 네. 니네 엄마가 월곶동 살잖아. 그러고 찾아갔더니 하필이면 당일날 그 여직원은 조퇴를 했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전화번호를 찾아냈어. 그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나도 저 둘드로이 번호는 몰라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합시다고 전화를 급하게 딱 끊더라는 거야. 그때 이상한 거 느꼈대. 그러면 그 당일날 조퇴한 여직원과 그녀의 어머니하고 지금 그 살해된 여성의 남편하고 혹시 무슨 인과관계가 없을까 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거예요. 네, 저 진짜 이거 읽다가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 여직원의 엄마와 이 피해자의 남편은요 전에 부부였습니다. 맞아요. 둘이 부부였어요. 재적 등본을 딱 띄었더니
1992년도에 결혼해가지고 그날 조퇴한 여직원이 딸이야. 두 사람 사이에. 이 딸이에요. 그리고 92년도에 결혼해서 2001년도 이혼했으니까 한 9년 사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얘들은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탐문을 또 해보니까 형식적으로만 이혼했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밥 먹고 그러는 사이에. 자, 이제 뭐 이거는 뭐 그러면 뭐 거의 윤곽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수사라는 그래요. 윤곽이 나와도 그 뒤에 수사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세밀하게 특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왜 죽였는지 이제 가봅시다. 네. 아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초적인 수사들이 있죠. 네. 피해자 아까 보험, 생명보험이 근데 한계가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이 피해자가 사망 시 3억 6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혼인 신고하고 나서 2달 지나서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11월 달에 9월 달에 결혼했잖아요. 2달 있다가 생명보험을 한 개 들었어요. 3억 6천짜리 생명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물론 이제 그 수령자 이 여성이 죽으면 수령하는 사람은 지정은 안 해놨어요. 근데 지정할 필요 없죠. 법적인 남편이 뭐 1번이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재산 관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입이 없어요. 두 사람 다 직업이 없기 때문에. 아. 두 부부는 일정한 수입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뭐 3억 6천짜리 보험까지 들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채무가 교수님 2,700만 원. 예, 대출한 게 있고 자 이제 이 사람 남편 아무래도 냄새 나니까 경찰이 당연히 전과 조회하겠죠. 네. 전과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전과 18범인데요. 거의 마약 관련된 전과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남편을 이제 찾아서 집중조사해야죠. 네, 집중조사를 해야 되는데 집중조사할 필요가 없고 없었어요.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어딜 들어가 있냐면 교도소에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 아내가 살해됐던 6월 27일 날 이 네. 사람이 마약으로 이미 체포가 돼가지고요. 네. 수원 남부서 유치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7월 2일 날 수원 구치소로 넘어갔어요. 그럼 교수님 네. 남편은 범인이 아닌가 보네. 범인은 적어도 아니죠. 응. 그렇죠. 그 죽는 날 한국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은 딴 생각하죠. 바로 청부를 청부입니다. 의심하게 되는 거죠. 지가 직접 아니지만 관련은 돼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는 겁니다. 그때 아마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형사들이 딱 생각해낸 게 원래 빵에 들어오면 그 혹시 청부했던 놈이 그 사람 면회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면회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면회 기록 확인해요. 먼저 이제 유치장부터 가지. 6월 30일 날 보니까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방문자가 이모 씨라고 55세 먹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요 의심되는 남편 김 씨를 면회 온 이모 씨라는 이 인간은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일까?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하나 또 있죠. 전과조회. 네. 전과조회 했더니 한 단계 높아. 아까 걔는 18개 있잖아. 얘는 19개야. 그리고 더 세요. 네. 그런데 예전과는 또 찐해요. 아까 그 남편 김 씨는 전부 그 뽕이잖아요. 근데 얘는 강간, 폭력 이런 전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가면 접견을 할 때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다 적어요, 형사가. 네. 유치장 근무하는 직원이 이제 면회 왔어요. 저 피의자 꺼내서 여기다 앉혀놔. 면회 온 사람 이제 이렇게 칸 마주보고 있잖아요. 뭐 또 전달할까봐 막아놓는단 말이야. 그래도 둘이 할 때 가운데서 적어요. 둘이 나누는 대화를. 그거를 제가 낱낱이 가지고 왔어요. 자, 봅시다. 이런 거는 절대 여러분 어디서도 구경하실 수 없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어요. 저도 사실 처음 봤어요. 네. 자, 접견 내용 우리가 한번 할까요? 내가 김 씨 할까? 남편 김 씨? 네. 내가 남편 김 씨 할 테니까 면회 온 이 씨 좀 하세요. 네. 내가 안 한 거야. 공사는 끝난 거야. 공사 대금은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에이, 웃기는 놈이네. 지금 나를 공갈 협박하냐? 알았어, 가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 아냐? 나 죽고 싶다.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니까 또 김 씨 이제 남편이 그런 거예요. 알았어. 부도밖에 더 나냐? 가 있어. 내가 너한테 뭐를 안 지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공사 대금을 못 받았던 그렇죠. 네, 두 사람의 얘기인데요. 둘 다 공사 현장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이 씨에 대해서 낱낱이 행적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판단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놈이 중국 갔었나 따지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계속 소름이 돋습니다. 이 사람이 6월 26일 날, 그러니까 아내가 살해되기 하루 전에 중국으로 출국한 게 딱 보여요. 싱따오로 간 게 나와요. 그리고 6월 30일 날 바로 죽고 난 다음에 입국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게 이때쯤 해가지고 또 하나 자료를 보내줍니다. 예, 뭐 하나 수사해서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게 뭐였냐면 진짜 결정적이었는 건데요. 이 중국 공안에서 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랑 같이 왔다고 혼자만 나간 놈. 그 사람이 그 중국 시내 그 버스. 그걸 탔나 봐요. 네, 그걸 시내버스에도 CCTV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용의자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얼굴형하고 이런 거 정도 입 모양 같은 게 좀 특징이 있는 거 이외에는 명확하게 얼굴은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딱 보면 사람이 느낌이 있죠. 있어요. 전체 뉘앙스가. 근데 이 씨랑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수사하고 있는 용의자 이 씨랑 이 그 CCTV에 잡힌 중국에서 그 용의자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저 형사들이 창의성이 또 나와요. 체류 기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3일, 26일 날 갔다 30일 날 입국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범행 당시에 나갈 때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입었던 옷이나 다시 중국 시내버스 내에서 입었던 그 CCTV에 나오는 옷이나 비슷할 수 있잖아요. 인천항만공사에다가 수사협조해서 CCTV 봐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공안이 중국 내에 있는 시내버스에서 CCTV 그 찍은 거 보낸 사진 있잖아요. 거기서 입었던 옷차림새하고 이놈이 우리나라 한국에서 중국 칭다오 가는 페리 탈 때 옷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범인이지 뭐 거의. 이 가장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게 사실 중국에 사는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속상하고. 그래서 이 부모님한테 특히 아버지하고 이제 아마 전화 통화를 했나 봅니다. 예, 형사들이 했대요. 했더니 죽은 당신 딸하고 지금 30살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사위인가? 사위죠, 그렇죠? 당신 딸하고 그 사위. 그 현재의 남편 그 김 씨, 그 사람하고 그 부부 생활은 원만했나요? 하고 이제 물어봤나 봐요. 네. 그랬더니 이제 내 딸은 사실은 나이가 23살인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큰 병을 앓았다. 그러다 보니까 또래들보다 정신연령이 굉장히 낮다. 그런데 내가 중국에서 그냥 내가 보살피고 살면 좋은데 2010년도에 5년 정도 살았는데 2005년도에 들어가서 2010년 됐으니까 5년 살았죠. 네. 근데 얘가 갑자기 2010년도에 나 한국 가서 살고 싶다고 떠나버렸다는 거야. 이게 17살 정도에 중국으로 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성장은 했고 적응은 잘 못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에 한국으로 그냥 부모 놔두고 일방적으로 떠났나 봐.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12년 떠난 2년 정도 됐네. 한국 가서 2년. 네. 전화해서 아빠 나 결혼했어. 그러면서 남편 잘해주니까 괜찮아. 근데 남편이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마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이게 말이 되냐. 3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하고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게 당장 이혼해라. 더더군다나 자기 딸이 정신연령이 낮잖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이걸 몇 달간 설득을 했대요. 딸을. 몇 달간. 또 말은 잘 듣나 봐요. 이 딸이. 그래도. 그래서 부모가 이혼하라고 계속 설득하고 너 절대 안 돼. 30살 넘는 남편하고 차이 나는 남편하고 어떻게 사냐. 말도 안 돼. 이혼해야 된다. 하니까 그 말을 들었어. 그래갖고 남편한테 가서 5월 달에 이혼하자고 그래갖고 5월에 협의 이혼 신청을 해요. 이 여자가. 그게 진행 중인 상태야.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중국은 중국 공안 나름대로 수사가 계속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부검했던가 봐요. 지들이 부검을 했더니 피해자 몸에서 정액이 나왔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대나무 숲에서 발견됐을 때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거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서도 당연히 부검하면서 이제 정액 어떤 거 도출되는지 봤겠죠? 네. 근데 정액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아까 공범이었던 이모 씨 같은 경우 정가 19번 강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고 그놈이 좀 유효하니까. 그러면 분명히 DNA 유전자 은행에 보관이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얘는 한국에서 강간 전과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DNA 데이터베이스 은행에 있죠. 자료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거기서 발견된 정액 있잖아요. 그 DNA를 우리한테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저 유전자연하고 대조해달라는 거예요. 이 씨에 대해서 대조했어요. 일치? 불일치입니다. 뭐 DNA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래서 이놈 이제 이모 씨 이놈이 가지고 있는 실시간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정동 일대 고시원 쪽에 있는 거예요. 그 근처. 신정동 일대에 있는 고시원 그쪽을 다 뒤지면서 이제 이 수사를 하다가 드디어 고시원 밖으로 기 나오는 그 이모라는 놈을 발견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놈이 기거하는 방으로 기 들어간 다음에 덮쳐갖고 안에서 증거물을 확보하면서 같이 체포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거예요. 7월 16일 날. 그때쯤 이제 직접 가서 덮쳐가지고 체포를 합니다. 근데 이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이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걸 전혀 몰랐기 몰랐기 몰랐죠. 때문에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엎드려 자빠져 있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형사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럼 체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원 내에서 이놈이 그 CCTV에 나왔잖아요. 배 탈 때, 그 다음에 중국에서 버스 탈 때 양복 입었더라고요. 그 입었던 정장, 그게 그대로 딱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글라스 썼다고 그랬잖아요. 선글라스도 탁 보관하고 있고 그때 들고 있던 가방도 맞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을 또 이제 수색을 수색을 하죠. 하다 보니까 거기 예. 쓰레기통에서 뭐가 예. 착착착 찢어져 있는 종이를 발견하게 맞습니다. 됐는데요. 예. 그래서 참 기 찢어진 종이 다 하나하나씩 맞춰. 이거 맞추는 거 좀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보다 보니까 그 구치소에 있는 김 씨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말이 내용이 간단해요. 돈은 반드시 줄 테니 헛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뒤에다가 첨언도 했어요. 내 편지는 읽고 바로 찢어라. 근데 이놈이 참 웃겼다는 거예요. 형사들이 이거 진짜 죽이고 싶더라는 거야. 진짜 때리고 싶더래. 죽이고 싶다고 그러면 안 되지. 조사실을 딱 벗어나면 녹화할 때 그때는 이런다는 거야. 아니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교도소 가서 평생 썩는데 형사님이라면 인정하겠어요?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인정하는 거야.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나 평생 방해하는데 내가 인정하겠어요? 형사님이 내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질한다는 거야. 그 교수 더 열받. 더 열받는 거지 이게 더. 이거 받아야 되는데 들어가면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놈 잘하면 불겠다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그래. 담배 주면 담배 실컷 얻어피고 가서 머리발 까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8일 날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실질심사 가가지고. 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를 이거 또 한 번 내가 설명드릴게요. 네. 7월 18일 날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가는 거야. 그럼 형사가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고 이제 판사가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간이법정 비슷하게. 그 가는 날 형사가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가요. 탁 차를 태워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가는데 이가가 가면서 계속 손을 가려. 이렇게. 손을 자꾸 가리는 거야. 손을 자꾸 가리고 그러니까 저 새끼 왜 자꾸 손을 가리지? 그래서 손을 슬쩍 만졌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손을 빼요.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새끼 손에 뭐가 있다 이거. 손에 이게 뭐가 있으니까 자꾸 손을 가리고 내가 손 만지니까 놀래지? 손 펴봐 이 새끼야. 손 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이 중지 이 중간 마디에 옆으로 한 2cm 정도 희미하게 찢어진 상처가 보여요. 여기서 피가 났으면 그 붕대에 DNA가 묻었겠다. 그러니까 참 잘하는 거예요 이거. 찢어진 거를 생각하면서 그 조금 전에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그 말씀하신 대로 유추하는 거야. 찢어졌으니까 피 났고 피 났다면 붕대에 DNA 묻어 있잖아. 오케이. 이거를 이제 착안해가지고 이제 중국 공안하고 협조해서 하니까 일치야. 거기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이 있었어요. 핸드백 끈도 목을 조르는데 사용을 했답니다. 거기에서 DNA가 나와요. 그게 극적입니다. 그래서 7월 24일 날 이제 그 이 씨의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해서 중국으로 보냈는데 그렇죠. 8월 1일 날 DNA 일치, 붕대에서 나온 그 DNA와 일치하다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이건 뭐 직접 증거죠. 8월 1일 날 직접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이 사건은 게임 끝난 거죠. 네. 그렇다면 사건을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가 정리해 정리해봐야 갑시다.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 피해자와 이 남성 김 씨 사주했던 남편 김 씨는 어떻게 만났는가? 이제 23살 차이, 아니 30살 차이 나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로 가야 돼요. 네, 2011년 7월이었습니다. 어느 밤이었는데요. 피해자 이 씨가 그 서울의 어떤 놀이터에서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내가 중국으로 가야 되나, 이제 한국에 계속 있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 딴에는 한국이 그리워서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서 왔는데 뭐 누가 부모도 다 중국에 있고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뭐 본인 먹고는 살고 집세는 내야 되니까 편의점 알바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걸로는 방세 내기도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세도 못 내고 그러니까 놀이터 앉아갖고 한숨 푹푹 쉬고 있는데 그때 저 구세주 같은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났어. 바로 김 남편 씨였습니다. 김 씨요. 남편 김 씨. 그러면서 김 씨가 이제 무슨 말로 꼬드겼는지 모르겠는데 막 얘기를 하면서 힘들지. 그렇다면 너 내가 살고 있는 집 옆 방에 옆에 빈 방이 하나 났는데 일단 거기서 지내. 내가 방세랑 다 내줄게. 이러면서 꼬드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문제는 혼인신고까지 같이 갔다는 겁니다. 혼인신고하고 동시에 3억 6천짜리 보험 딱 들어버리고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험금 타려면 살아있을 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이 본인의 계획을 실천에 옮긴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본인이 직접 가서 살해하면 의심받잖아. 100%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누구를 시킬 건지는 이미 선정해 놓고 있었어요. 이게 아까 이 씨, 공범 이 씨하고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는데, 1991년 구치소에서 처음 만났대요. 그리고 이 씨가 정말 생활이 너무 쪼들리다 보니까 고시원비도 못 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절박한 놈이야.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만 주면 뭐든 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거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놈을 딱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예, 보험금 이거 생각해서 이거 빨리 죽여야 되는데 시킬 사람은 이 씨다.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와이프 좀 죽여줘라.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깜짝 놀라서 거절하죠. 사람은 안 죽여놔 아무리 급해도. 그러니까 야 내가 시키는데 이렇게 해갖고 중국 가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걸려. 선불폰 이거 내가 주는 거 쓰고.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씨 이놈은 돈도 급한 데다가 고시원비도 못 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안 걸릴 수도 있겠거든. 더더군다나 치안 관련돼서 중국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 요 시키는 대로 계획대로 김씨 말대로 하면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선불폰 받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먼저 중국에 보낸 거예요. 내가 보낼 테니까 너 따라가라고 한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 아내 이 씨한테 내 친구가 거기 관광 간다는데 네가 관광 좀 시켜줘. 안내 좀 해줘. 그러면서 이제 이 피해자 이 씨와 공범 이 씨를 만나게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만나가지고 그 싱따오 로카림 공원으로 갔던 거고 하필 그때 이 씨가 약간 지능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대나무 숲으로 소변 본다고 후다닥 갔대요. 그러니까 이가가 이놈이 잘 됐다, 이거 찬스다. 바로 쫓아가가지고 미리 준비했던 그 붕대 준비했어요. 붕대로 살해하고 핸드백 끈으로 이제 엑살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바지를 벗겨요. 팬티까지. 그리고 강간으로 위장하고 와버린 거예요. 근데 교수님 거기 위장까지는 위장도 기가 막힌 위장이 있습니다. 또 위장은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저도 의문점이었던 게 붕대에서는 분명히 이 공범 이 씨의 DNA가 나왔지만 그렇죠. 이 피해 여성의 그 질액 채취에서는 이 씨의 DNA가 아니었잖아요. 그래 이제 이 의문점을 또 이놈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빵제비들이에요. 이게 왜 그 여성의 정액이 이게 묻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기 주변에 묻은 겁니다. 이거 질 안에서 질액 채취가 된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김 씨 있죠, 남편 김 씨 이놈이 청부살인 시킨 이가가 칭따오 들어가기 전에 지가 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모텔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휴지통에서 닦은 닦은 휴지를 이 씨한테 줘요. 그리고 너 내 마누라 죽인 다음에 거기다 묻혀. 이렇게 시킨 겁니다.
결국은 그 이 살인을 실행했던 이가 그러면 살인죄. 그다음에 이제 그 살인을 하도록 시킨 김가놈, 그 살인 교사죄. 이렇게 이제 구속 송치가 됐고요. 중국에서도 힘들었던 한 여성이 한국에 가서 고국의 정을 느끼고 살아보고자 했는데 어떤 못된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네, 범죄에 이용당하고 나중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됐다라는 것이 좀 너무 아픕니다.